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리보리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담당 기자 시선에서 보는 2023년 기아 타이거스 결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미의 관심사인 김종국 감독의 거취와 오프 시즌 기아의 행보를 담당 기자인 박상경 기자 전화 연결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기아 팬분들 구독 부탁드리면서요. 그럼 본격적인 기아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옆에 보시는 게 2023 시즌 정규리그 KBO 리그 순위표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70승 2무 69패 6위에 자리했습니다. 지난해 5위로 가을 야구 막차를 탔던 기아는 올해 4위 두산과 격차가 불과 한 경기 뒤져서 아쉽게 가을 야구가 좌절됐습니다. 가을 야구는 아쉽게 좌절됐지만 부상자가 속출하는 가운데서도 5할 승률에 플러스 4개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에는 70승 1무 73패였습니다. 5할에 마이너스 3개였지만 올해는 5할을 뛰어넘는 성적을 남겼습니다. 박상경 기자와 전화 연결에 앞서서 제가 가볍게 전체적인 큰 범주를 놓고 기아 타이거즈의 올해를 정리해 보면은요. 제 위에 이 표에도 있지만 기아가 홈에서는 플러스 7승을 만들었습니다. 원정에서는 그런데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5위 경쟁을 벌인 두산전에 4승 12패라는 처참한 성적을 냈던 게 결국 가을 야구로 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이게 두고두고 아쉬울 것 같은데요. 올해 기아가요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LG를 상대로는 9승 7패로 앞서 있고요. 또 2위인 KT를 상대로는 10승 6패로 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전 아쉬운 상대전적 결과가 크게 가슴속에 사무칠 것 같습니다. 올해는 희망이 기아 타선 좋았습니다. 나성범, 김도영, 박찬호 등이 돌아가면서 부상을 당했음에도 전체 팀 타율은 2위였고요. 팀 홈런도 100개를 넘기면서 2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타격 지표는 이거 최정상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아에서 아쉬운 거는 가장 부상이죠. 박상경 기자하고도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시즌 막판 순위 아주 경쟁이 치열할 때 나성범, 박찬호 선수 등이 부상에 빠진 것이 결정적인 5강 탈락의 이유가 됐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기아의 흐름을 좀 살짝 살펴봤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 박상경 스포츠조선 기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박상경 기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 기자 생활 동기고요. UC 시절에는 같이 함솥밥을 먹었던 절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박 기자가 올해 아마 기아를 가장 많이 다녀온 기자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를요. 그래서 박 기자를 믿고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준 플레이오프 1차전 취재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천에서. 늦게 전화 연결을 이렇게 부탁드려 죄송합니다. 일단 뭐 정 기자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저 오해받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질문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올해 기아의 성적이 73승 2무 69패 5할 승률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가을 야구에는 좀 실패했는데 아무래도 시즌 막판에 나성범 등 부상자가 속출한 게 결정적이었다고 보거든요. 올해 기아의 한 시즌이 좀 허무하게 마무리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시기에 그렇게 많은 선수들이 다칠 거라고는 아마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네. 뭐 박찬호 선수가 9월 12일이죠. 대구 삼성전에서 1루 헤드퍼스트 슬라이딩 하다 손가락 다칠 때도 타격이 크다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그때는 사실 어떻게든 자리를 메워가면서 시즌을 치를 것처럼 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나성범 선수가 햄스트링 파열되면서 시즌 아웃이 됐고요. 그때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좀 힘들겠다 그런 얘기들은 하긴 했었거든요. 이제 후반기에 기아가 득점하는 공식을 보면 박찬호, 김도영이 이제 리드오프 역할을 하면서 출루를 하면 나성범이 해결하는 식이 정석이었는데 그 루트가 깨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또 나성범 선수는 타석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 투수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위압감을 줄 수 있는데 그런 승부처에서 좀 그런 부담 요소가 없어진다는 건 상대 입장에서는 호재 중에 호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제 그런 면에서도 기아가 좀 타격을 입었다고 보여지고요. 뭐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최영호, 최원준 선수도 시즌 아웃이 됐는데 이 부상자들이 전부 대체 자원들이 없는 선수였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뼈 아프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되고 한편으로는 또 이런 타선 4명이 이제
9명 중에 4명인데 절반가량이 좀 빠진 가운데서도 이제 막판까지 5강 싸움을 한 게 좀 어떻게 보면 기적 아닌가. 기아한테는 좀 여러모로 아쉬운 시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지금 부상자 얘기 계속 해주셨는데 네네. 이게 올 시즌 초반에도 그랬고요. 막판까지 부상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 부상자가 많았던 이유가 좀 따로 있었을까요? 예. 이 부상이라는 게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이걸 어떤 이유로 단정 짓기는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일단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 나성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러니까 FA 계약 첫 해죠. 네. 작년에 144경기 다 뛰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WBC 준비 때문에 다른 선수들보다 좀 시즌 준비가 빨랐죠.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쉴 시간은 부족하고 시즌 준비가 빠르다 보니까 좀 부담이 누적된 감이 있었고 그게 결국에는 WBC 부상이 됐고 네. 그리고 또 시즌 막판에도 좀 이제 부상으로 연결된 게 아닌가 싶고요. 예. 김도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홈슬라이딩 하다가 다쳤는데 이거는 뭐 운이 없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었던 그렇습니다. 측면이 크고 예. 박찬호 선수는 뭐 이제 손가락을 다치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사고에 맞아서 골절이 됐는데 네. 이 선수는 사실 손목이 올 초부터 안 좋았어요. 어허. 그래서 이제 스프링 캠프 중간에 빠지고 2차 캠프 맞아요. 때도 이제 제외가 되고 이제 나중에 복귀를 했는데 예. 이 잠부상을 계속 달고 출전하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결국엔 사고를 맞으면서 좀 탈이 난 것 같고 네. 그 이제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에 또 아시다시피 기아 현재 전력상 로테이션으로 대체할 만한 선수가 김도영 선수밖에 없었는데 네. 이 김도영 선수가 시즌 초반에 이제 다리 다치면서 2달 동안 빠졌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찬호 선수가 거의 전 경기로 풀타임으로 뛰다 보니까 이제 피로 누적 영향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네. 최용호 선수는 뭐 안배를 많이 해줬죠. 기아에서는 지명타자 역할을 그렇습니다. 많이 했고 이제 경기 출전 수가 상당하긴 했지만은 네. 뭐 부상 과정을 보면은 좀 다리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뒤로 떨어지면서 골절이 됐는데 이것도 뭐 참 맞아요. 운이라고밖에 볼 네. 수가 없는 것 같고 네. 최원준 선수도 대표팀 훈련하다 이 선수는 또 타구에 맞았잖아요. 예. 이제 뭐 이것도 결국에는 운의 맞아요.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 운의 영역이었네요, 진짜.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그러니까 더 가을 야구 탈락에 좀 아쉬움이 다가오는데 네네. 일단 지금 결과적으로 기아가 가을 야구를 가지 못하면서 김정국 감독 거치에도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현재 분위기론 뭐 내년 시즌에도 김종국 감독이 팀을 이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박 차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뭐 네. 저도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올해 기아 타이거즈가 좀 뭐 가을 야구를 노린다 이런 전력보다 가을 야구 이상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평가 달리 시즌 초반에는 뭐 한때 퇴활을 떨어지기도 하고 네. 후반기에도 5강 싸움을 계속 턱걸이로 막 하고 있었잖아요. 네. 좀 그런 실망감들이 좀 이제 시즌 뒤에 이제 거칠론이 이제 좀 불거진 계기가 아닌가 싶고요. 네. 이제 좀 다만 올 시즌 결과를 모두 이제 좀 이 김종국 감독 탓이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느냐를 좀 생각해 볼 만한데요. 이게 시즌 내내 부상자가 이어지면서 100% 전력 가동이 안 됐죠. 뭐 10개 구단 중에 한 시즌 내내 100% 전력 가동하는 팀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예. 기아는 후반기 가장 중요한 시기 또 개막 시리즈 때 주전 2명이 빠지고 시즌 맞아요. 막판에도 줄줄이 빠지고 뭐 시기상으로 좀 운이 너무 안 따라준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네. 또 이걸 수치적으로 좀 봤을 때는 피타고리안 승률을 봤을 때는 네. 기아가 LG에 이어서 2위거든요. 예. 피타고리안 기대 승률이 5할 오픈 5홀인데 네. 실제 승률도 5할 이상이었고요. 네. 근데 5할 이상 팀들이 되게 보면 가을 야구로 올라가는데 올해는 뭐 승률 인플레도 있었고 네. 여러 면에서 좀 이 봤을 때는 이게 전부 다 김종국 감독 탓이다 이렇게 보기엔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아에서도 5강 탈락이 좀 확정된 시점부터 이런 현장 리더십에 대한 부분 이거는 뭐 어떤 팀이든 간에 다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부분이고 리뷰를 예. 하는 건데 예.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했을 때는 기아도 좀 내년에 뭐 이거를 뭐 누구 한 명에 타서 돌리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좀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외국인 투수들은 좀 많이 아쉬웠어요. 올해 성적이 좀 다소 실망스러웠는데 이 내년에는 외국인 선수가 좀 되고 교체되겠다. 요렇게 예상하는 게 맞죠? 일단 투수는 다 바꿔야 되고요. 네. 네, 투수는 다 바꿔야 되는데 뭐 제가 좀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예. 정말 냉정하게 보면 투수는 다 바꿔야 됩니다. 맞아요. 네.
올해 4명을 데리고 왔잖아요. 네. 뭐, 쇼 앤더슨, 아도니스, 메디나, 뭐, 마리오 산체스, 뭐, 토마스 파노 4명 데리고 왔는데, 이 4명이 올린 승수가 16승밖에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뭐, 이걸 외국인 선수한테 기대하는 승수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앤더슨 선수, 메디나 선수는 뭐, 전반기 끝나기 전에 일단 퇴출이 됐죠. 예. 그리고 산체스 선수, 파노니 선수 데리고 왔는데, 이 선수들도 네. 뭐 기대 이하였고, 산체스 선수 같은 경우는 초반 2경기에서 굉장히 잘 던져서 좋다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후에 이제 좀 폼이 이제 직구 변하고 폼이 좀 간파가 된 게 아니냐. 네. 뭐 정 기자님도 뭐 아시겠지만은 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고, 네. 그리고 나서부터 완전히 추락을 했어요. 네, 뭐 이 선수는 좀 장점들이 뭐 거의 희석이 됐다 보이지고, 파노니 선수도 작년에도 대체 선수로 들어오고 올해도 대체 선수로 들어왔는데 대체 선수 타이틀을 보면은 보여줄 거는 다 보여줬다고 보여지긴 해요. 네. 근데 뭐 일단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기복이 좀 심했고, 예. 풀 시즌을 봤을 땐 이 선수가 과연 10승 할 수 있는 투수냐. 외국인 선수면 최소 10승 깔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요, 확신이 안 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결국에는 기아가 좀 내년에 반등을 해야 된다, 이런 면에 포커스를 맞춘다 그러면 외국인 원투펀치는 좀 어떻게든 강화가 좀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 뭐 부산발 김태형 감독 선임이 있으면서 코칭 스태프 이동이 이제 가을 야구에 못하는 팀들 위주로 이제 많아질 거로 보이는데, 기아도 코칭 스태프 변화가 좀 생길 것 같나요? 기아가 김종국 감독 체제를 좀 유지를 한다고 해도 뭐 이제 김종국 감독 보좌하는 코치진은 변화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네. 이 팀 운영이라는 게 예. 정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결국 코치들이 선수들하고 동고동락하면서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걸 보고를 하면은 감독이 취합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기아가 좀 성공적이었는지 지난 2년 동안 네. 그런 부분들은 좀 평가해볼 여지는 있다 보이지고, 뭐 이런 점은 차치하더라도 KBO 리그 코치님들이 되게 1년 단위 계약이잖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가 되면 뭐 선수들하고 마찬가지로 코치님들도 뭐 평가도 이루어지고 네. 재계약 여부도 뭐 이제 뭐 논의가 되는데, 네. 기아도 뭐 동일한 선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기아도 어떤 식으로든 좀 움직일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알겠습니다. 뭐 좀 부정적인 얘기만 했는데 우리 기아 같은 경우에는 김대웅 선수가 뭐 최근 100안타 때리고 이제 그 100안타 횟수공 갖고 박찬호 네네네. 선수가 좀 장난치는 모습도 있고 했는데, 네, 뭐 네, 김대웅 선수 성장, 뭐 이의리 선수도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뭐 11승 챙겼습니다. 올해 그렇죠. 기아의 수확도 있었던 시즌이다 이렇게 보고 싶은데 박 차장님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거는 김정우 선수가 좀 주전이라는 타이틀 몫을 해낼 수 있다는 걸 2년차 만에 보여줬다는 게 큰 네. 것 같고, 그리고 윤영철 선수가 올해 신인으로 선발 로테이션 들어갔는데 그러게요. 8승 했죠. 예. 뭐 선발진에서 좀 안착해서 제 몫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도 호재라 보여지고, 그리고 또 최지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좀 난사가 되면서 일본에 오래 못 있었는데 올해는 이 재고가 큰 폭으로 좀 개선이 되면서 네. 아시안 게임에서도 필승조 역할을 하면서 금메달도 땄고요. 네. 그리고 또 이우성 선수가 예. 이제 사실 기아 트레이드 되고 난 이후에는 좀 많이 빛을 못 봤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올해 공수 전반에서 좀 많이 맞습니다. 좀 눈을 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포수 자리에서도 물론 결국에는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김태군 선수를 트레이드를 데리고 오긴 했는데, 네. 젊은 선수들, 결국 이제 백업 선수들인 이제 어떤 선수들이 있냐를 봤을 때는 한준수, 신범수 같은 선수들 찾아낸 거는 이것도 굉장한 소득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네. 뭐 기아가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시즌이긴 한데 네. 얻은 게 없었던 시즌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심재학 단장이 시즌 중반에 왔고요. 네네. 이제 심재학 단장의 첫 오프 시즌인데 외부 FA 수혈 이 기대해도 될까요? 팬들은 관심이 크던데요. 이 부분은 일단 좀 설명을 먼저 드리면, 심재학 단장이 올해 5월에 부임했죠. 네. 올해 5월에 부임했는데 사실 전반기에는 심 단장이 업무를 거의 못했어요. 좀 불미스러운 일들을 해결하는데 거의 맞아요. 전반기에 네. 모든 시간을 투자를 했었고, 네. 올스타 브레이크 기점으로 이제 퓨처스 육성이나 이제 뭐 해외 스카우트 네트워크 정비 같은 쪽에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네. 다행스러운 거는 좀 빠르게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뭐 네. 이번에 호주 리그에 또 이제 기아가 유일하게 파견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심 단장 이하 이제 관계자들이 좀 몇 달 전부터 움직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이제
결론이 난 거는 좀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고요. 네. 그리고 기아가 일단 외부 FA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좀 오프 시즌 우선 과제로 뒀던 건 내부 FA 문제거든요. 이제 예. 뭐 김태곤 선수도 있지만은 네, 뭐 계약을 이제 했습니다. 올해 예. 김선빈, 최영우, 고종욱 선수가 이제 FA 자격을 얻는데 이 선수들을 좀 어떻게 잡을지 음흠. 이를 포커스를 맞췄는데 일단은 먼저 푼 거는 김태곤 선수 문제죠. 단연 그렇죠. 계약을 하면서 이제 잡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수순상으로는 이제 이 세 선수 내부 FA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좀 투자를 할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말씀하신 외부 FA 투자 같은 경우에서는 기아도 무브를 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예. 당장 기아가 1루 고민을 올해도 못 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또 전체적인 뎁스를 봤을 때도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게 드러났고요. 예. 또 뭐 마침 이번 FA 시장에 1루 자원이 나오죠. 양석환 선수, 네. 안청 선수가 있는데 예.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아도 아예 관심이 없는 건 아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아가 투자면에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나성범, 양현종 선수 잡으면서 투자력은 증명이 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외에도 뭐 시설 개선이나 문제 여러 부분의 투자가 있었는데 예. 지금 이제 기아 대표이사님이 모기업에서 신임을 굉장히 받는 분이시고 그렇습니다. 이 기아 모기업 스타일 자체가 또 결정이 나면은 투자에 인색하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떠올려 볼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미리 드렸는데요. 네, 어려운 질문 하지 마세요 그냥. 지난 방송에서 이 기아가 참 잘 나갔을 때 네. 기호지세 요 사자성어를 좀 썼는데 올해 기아의 총평을 사자성어로 좀 해줄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제가 오늘 방송 요청 받고 그 네. 전에 이 기호지세 사자성어 나왔던 방송을 봤는데 예. 참 제가 부끄럽더라고. 제가 너무 나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죄송하고요. 네. 그때는 뭐 너무 좋았는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고요. 예. 네. 참 한 시즌을 돌아보면 이렇게 불운한 팀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그런 의미에서 좀 이 사자성어라고 하면은 설상가상 설상가상. 눈이 온 길에 서리가 또 내린다. 네. 이렇게 좀 지독하게 운이 없었던 시즌이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요. 정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하고요. 항상 네. 느끼는 거지만 진짜 네, 내 동기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말씀을 예. 너무 잘했습니다. 네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찬님 전화 연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표 삭간신문이죠. 문화일보의 야구기자 정세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